안녕하세요. 클래스카드 부대표 전상훈입니다. 네, 오늘은 엘리티처 영어교실의 이화영 원장님을 모시고 이번에 이제 저희 클래스카드가 능률하고 제휴를 해서 서브젝트 링크 컨텐츠를 올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서브젝트 링크의 공부방 내에서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원장님, 우리 엘리티처 영어교실과 원장님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만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티처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화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포 신도시에서 엘리티처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네, 영어교실은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교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학습 주도권이 있는 교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잘하는 아이들은 더욱더 잘하게 되고 학습하기 힘들어하는 아이들 아니면 시키는 공부만 하는 아이들도 점점 챙겨서 자기의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교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학년 때부터 공부 습관을 좀 더 강조하는 편이라 이렇게 바르게 잡힌 공부 습관을 가지고 중학년이 되었을 때는 공부에 하는 재미를 통해서 영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고학년이 되었을 때는 이미 학습의 주도권을 아이 스스로가 가지고 숙제나 수업의 완성도면, 그리고 숙제의 완성도면에서도 자신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주도성을 되게 강조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가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은 숙제 다 했어요? 아니면 숙제 어디까지 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희 영어 교실에서는 제가 학습의 목표를 먼저 어, 지정을 해주고, 그 목표에 본인이 이번 주 안에 다다르려면 어떤 숙제들을 본인이 해야 되는지 그 숙제 지정권이 아이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네. 네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저는 이걸 하려면 저는 이 부분은 숙제를 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집에서 이걸 하는 건 너무 지겨워요. 저는 이건 학원에서 하고 이건 집에서 해올게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유연하게 숙제를 조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완성도 면에서 높아지는 것 같고요. 사실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주도권이 아이들한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도권이 아이들한테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제가 수업 내에 여러 장치들을 넣어둔 것이 저희 영어교실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엘리티처 영어교실에서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학습 주도권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 공부하는 습관, 숙제하는 습관, 그리고 더불어 실력 보장까지 갖춰서 공부할 수 있는 수업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력을 보장해 주신다니까 굉장히 임팩트가 있네요. 네. 그 원장님 리딩 교재로 서브젝트 링크를 사용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특별히 서브젝트 링크를 사용하시게 된 배경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서브젝트 링크 같은 경우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과목별로 접근했다는 점, 그리고 배경 지식이나 상식을 흥미롭게 쌓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요. 이전에 아이들이 픽션 어휘에 익숙했다면 어느 정도 학년이 되었을 땐 비문학 어휘에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엔 리딩 교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서브젝트 링크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 주어에 수식어구가 붙어서 주절이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목적어절이 길어져서 조금 복합 문장이 많은 편이라,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게 되어서 여기 서브젝트 링크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요즘 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를 가도 비문학 지문들이 많이 이제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어떤 입시 경향하고도 잘 맞는 교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서브젝트 링크를 어떻게 실제 공부방에서 활용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희 영어 교실에서는 어렸을 때 3, 4학년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문학 위주의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5, 6학년 정도 되었을 때 비문학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제가 이 서브젝트 링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수업의 효과는
영어 구조를 체화하여서 영어식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복합 문장도 스스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는 네. 독해력이라든지 해석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업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학습하는 학습 분량이라든가 숙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서브젝트 링크 같은 경우엔 리딩 컴프레hension이 굉장히 좋은 교재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선생님들도 그런 그 점이 좋으셔서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재의 장점인 수식어구 또는 부사구가 길다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교재를 통해 문장 구조 훈련이라든지 구문 훈련, 유창성 훈련에 초점을 더욱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리딩 교재라고 하면 당연히 리딩 컴프레hension 그리고 컴프레hension 체크에 되게 중요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하면 언제까지 거기다가 더해서 문장 구조 훈련이라든가 유창성 훈련까지 더해서 강화하는 데 활용하고 계시다는 게 특징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초등아이들한테 문장 구조 훈련, 구문 훈련 하면 너무 딱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오늘부터 구문 훈련 할 거야, 구조 훈련 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진 않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훈련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수업 목표를 세우고 이 훈련을 통해서 결국 제가 원하는 학습의 효과는 영어식 사고 능력 그리고 독해나 해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습 플랜을 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서브젝트링크의 그런 효과, 수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수업의 목표를 제시하는데요. 그건 바로 배운 전체 내용을 역번역하여 말하기예요. 근데 하나의 유닛을 길게 시간을 두어서 전체 내용을 외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배운 유닛은 그날 또는 그 다음 수업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녹음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속도감 있게 훈련하는 방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바로 저도 아이들도 전적으로 클래스카드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완전 특별히 지금 화면에 보니까 학생들이 독특하게 생긴 노트로 학습을 하고 있네요. 네. 이건 저희 영어 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반반 노트인데요. 한쪽에는 영어가 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한글 해석본이 써져 있어요. 이거는 클래스카드의 그 워크시트 인쇄를 해서 뽑아놓은 모양인데요. 이걸 반을 접어서 아이들한테 훈련용으로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보고는 유창하게 읽기 연습을 할 수 있고 한글을 보고는 영어로 번역해서 말하는 거를 훈련할 수 있는 노트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인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지만.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에 모든 학습이 훈련이 끝난 후에는 제 앞에서 저 한글을 보고 모든 전체 내용을 영어로 말하거나 아니면 클래스카드 스피킹 기능의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 제가 바쁠 때는 그걸 녹음해서 제출하는 것이 한 유닛의 마무리 과정이에요. 그래서 네. 속도감 있게 효율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클래스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학생 영상이 있으면 영상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Lesson 6, Descartes and the Fly. Long ago in France, there was a boy named René Descartes. He was very sick, so he often stayed in bed. One day, Descartes saw a fly on. 서브젝트 링크를 실제로 학습시키는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클래스카드를 수업 전에 학원을 오기 전에 예습으로 해오는 게 숙제예요. 그래서 엘리티처 영어 교실은 숙제를 많이 미리 예습으로 숙제를 해오는 게 특징이네요. 네.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클래스카드를 가지고 수업 전에 예습을 해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단어 학습, 문장 학습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암기 리콜, 스펠,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에도 스피킹을 하라고 시키고요. 그리고 문장 학습의 경우에는, 모든 절차는 아이들한테 조금 달려있는 편이에요. 만약에 이 아이가 암기, 리콜, 스펠 중에서 하기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데 그건 물론 수업
숙제를 하기 전에 저는 이것만 해오고 싶어요. 이렇게 해도 결과물을 저는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숙제를 지정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자기 주도권을 주려고 하신다는 네, 말씀이 이제 여기 드러나네요. 네. 네. 그리고, 스피킹 같은 경우엔 낭독과 녹음 중에서 낭독만 제출을 해가지고 오는 게 예습 숙제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네. 특히 아, 녹음, 그렇죠. 녹음 학습을.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은 그 녹음 학습은 저희가 수업이 50분 수업이었을 때 마지막 5분을 이용해서 녹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집에서 연습을 충분히 해올 수는 있지만 학원에 왔을 때 녹음을 한 번 더 제출을 해서 영어를 문장을 읽지 않고 한글 문장만 보고 영어로 역번역해서 말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제가 마지막 테스트 과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녹음 제출은 학원에 와서 수업이 끝날 때 또는 다음 수업이 시작하기 직전에 이걸 제출하는 게 저희의 과정이에요. 네, 문장 학습은 아무래도 암기, 리콜, 스펠에 스피킹에 있는 그 5가지 단계를 다 하다 보면 굉장히 양이 많아서 그 학생의 뭐 역량이나 혹은 학생의 선호도에 따라서 약간씩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아, 되게 특징적인 것은 스피킹 녹음을 선생님 앞에서 한번 하게 하는 거, 그 되게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숙제를 하고 이렇게 나서 그러면 학원에서는 어떻게 공부하나요? 이렇게 예습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학원에 오게 되면 이제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문장 해석을 정확하게 했는지 한번 살펴봐요. 그래서 네. 여기 같은 경우엔 형광펜으로 본인이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저학년 조금 어린 학년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형광펜을 이용해서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조금 학년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엔 아예 저희 워크시트를 이용해서 능률에서 제공하는 워크시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 워크시트를 이용해서 본인이 어떤 걸 알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부분들을 세세하게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학년 아이들은 해석도 본인이 저희 학원마다 다 표시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표시법을 가르쳐주고 문장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석하는지 능력도 기르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딕테이션을 통해서 원어민 소리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게 하는데, 이 부분은 클래스카드에서 조금 있으면 원어민의 음성이 들어간 mp3 파일로 문장 훈련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도 차후에는 생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MP3, 원어민 MP3를 특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클래스카드 문장 세트에 아마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부분이 영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고요. 실제로 마지막 클래스카드와 그 능률에서 제공하는 워크시트와 이렇게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워크시트를 제공해 줬을 때 학습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나 아이들 면에서나 본인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흐름이 굉장히 쉬워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네네. 실제로 그럼 이렇게 학습했을 때 학생하고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녹음을 아이들이 완성도 있게 한 아이들은 제가 녹음본을 어머니께 보내드려요. 그랬을 때 그걸 보시고, 반응들은 아무래도 제가 어떻게 수업하는지 자세히 알고 계실지는 모르시지만, 아이들이 낭독하는 모습, 그리고 한글을 가지고 영어로 바로 번역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고, 아이가 집에서 숙제를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은데, 결과물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발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어렸을 때 시작했던 오빠보다 더 잘하는 모습을 보면 신기해요. 이런 피드백들도 주시는 거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특별히 이 스피킹한 결과를 녹음해서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공부방들에서 이
그 원격 수업, 그러니까 휴원 기간이나 원격 수업 중에 되게 효과적으로 활용이 됐다. 특히 이제 학부모들한테 되게 많이 어필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원장님도 그러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어머니들께서 항상 결과물이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그렇죠. 것들은 과정이긴 하지만,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이 숙제하는 모습을,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리포트 자체가 한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는 거에 아이들의 녹음은 어떻게 하고 낭독은 어떻게 하는 차이점도 어머니들께서 직접 느껴보실 수도 있으시더라고요. 유창하게 읽는구나. 그리고, 약간은 버퍼링 있지만, 이 문장 구조를 되게 잘 파악해서 어떻게 한글을 이렇게 빠르게 영어로 번역해서 말할 수 있지? 그런 차이점들도 어머니께서 느낄 수 있는 리포트이기 때문에 더 와닿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이렇게 부가자료라든지 클래스카드의 도움을 받아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번역하여 말하기까지 훈련이 다져진 아이들은 이 이후에는 아무리 문장 길이가 길더라도 문장 구조에 대한 파악이 머릿속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었을 때는 구문 훈련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기 문장을 역으로 번역해서 쓰는 과정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 직독직해보다도 더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문장 구조가 파악이 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이건 클래스카드 언스크램블 인쇄로 해서 연습을 네. 시키신 거네요. 네네. 그래서 저희 영어교실에 그래서 서브젝트 링크 같은 경우 약간 배경 지식 쓰는 부분도 굉장히 장점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자. 이게 되게 중요한, 그 서브젝트 링크 입장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브젝트 링크의 장점 중에 배경 지식 쌓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그 내용들이 뭐였는지 그냥 읽고 문제 풀고 끝나기보다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본인이 노트 테이킹하는 부분들도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문장 중에 원포인트로 제가 아이들이 제가 꼭지만 달아놓으면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 그리고 예문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트를 구성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번역하여 말하기가 익숙해진 친구들은 문법에 오류 없이 영작하는 부분까지 마무리해서 서술형 대비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진짜 리딩 학습법이네요. 네. 그래서 방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예습으로 클래스카드를 숙제를 해오고 수업 중간에는 워크시트나 아니면 본인이 해야 되는 분량을 공부를 하고 나면 이렇게 앉아서 반반 노트 한글 부분을 가지고 녹음을 제출하던가 아니면 제가 앞에 있을 때 한글을 보고 영어로 번역해서 말하는 부분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이 부분들이 외워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게 가장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학습의 주도권을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사실 그 과정에서 공부하는 자기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는 것도 찾아주는 것도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라고 하기보다는 아이들한테 맞는 학습 공부법을 본인이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교재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원하는지 아이들한테 명료하게 전달하고 나면 그 과정이나 순서는 아이들이 정할 수 있게 하는 편인데 여기에 리포트를 보시면 뭐 구문 듣기죠. 이 부분을 본인이 6번 하고 온다거나 집중 듣기를 4번 해가지고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해가지고 오는 모습에 저는 항상 놀래거든요. 왜냐면 이건 학생이 스스로 반복해서 학습을 하는 건가요? 네네. 네. 이런 결과물을 내려면 본인이 그냥 반반 노트만 가지고 연습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많이 들어야지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터득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제가 볼 수 있다는 게 클래스카드의 장점인 것 같고 그 과정들을 보고 칭찬을 해주면 아이들이 나는 이런 공부법
내가 발전시켰구나. 그리고 다른 공부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연계돼서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밑에 보이는 이렇게 암기 리콜 스펠 학습을 300% 이렇게 완수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이렇게 세세하게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이런 부분들도 제가 따로 스펠링 테스트를 보지 않는데 여기서 라이팅을 하려면 본인이 스펠 학습을 클래스 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300% 완성하면 내가 그냥 저절로 외워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터득하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통은 결과물만 보고 학생이 학습 과정을 유추하게 마련인데, 클래스 카드는 이렇게 이제 과정을 다 히스토리컬하게 남겨두니까 원장님들이 과정 중심으로 학생들을 칭찬해 줄 수도 있고, 또, 이 학생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도, 학습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도 체크해 줄 수도 있어서 아마 도움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로 클래스 카드 를 또 그리고 이제 능률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고 또 제가 되게 독특하다고 느꼈던 거는 이 반반 노트라든가 혹은 이제 리딩 학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노테이킹 하는 그런 포맷들 같은 걸 보면서 원장님 얼마나 세심하게 학생들을 케어하고 계신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엘리티처 영어교실에 이화영 원장님하고 만나서요. 엘리티처 영어교실의 그 학습, 자기주도적인 학습, 그래서 성과까지 보장하는 우리 학습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특히 이번에 클래스 카드와 애니 능률이 제휴해서 서브젝트 링크에 좋은 자료들을 많이 공급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최고로 활용할 수 있는지 베스트 프랙티스를 우리 원장님들께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신 우리 이화영 원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